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클래스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싱 게임이라는 것인데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로 아마 친구들하고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한 친구가 어떤 값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0에서 9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그 값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빨리 맞추는 친구가 위너가 되는 거죠. 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오브젝트들이 이 게임에서 필요한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게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역할을 해주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게임을 처음에 런칭 시켜주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자, 일단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필요할 겁니다. 한 명은 값을 하나 선택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플레이어, 그것이 첫 번째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값을 하나 추측해 가지고 맞추는 플레이어.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플레이어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으면 됩니다. 값을 생각하고 물어보는 플레이어는 한 명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맞춰야 될 플레이어들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크게 세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임 런처, 그 다음에 값을 게싱하고 물어보는 플레이어, 그 다음에 그 값을 맞추는 플레이어들. 그래서 총 세 종류의 오브젝트가 있고요. 따라서 각각을 클래스로 만든다면 총 3개의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게임 런처는 그대로 게임 런처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하나 선택을 하고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물어보는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를 만드는 클래스는 게임 게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맞추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두 번째 플레이어죠. 자, 이거는 그냥 플레이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총 3개의 클래스를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 런처 클래스를 보면은, 자, 이것은 게임을 처음에 시작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게임 런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그때 맨 처음 실행되는 부분은 메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게임 런처는 바로 그 메인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그 안에서 게스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게스 게임 오브젝트가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도록 시작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만 여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게스 게임이 실제로 전체 게임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클래스가 되는데요. 네, 그럼 게스 게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면요. 자, 게스 게임이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생각한 값을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게스 게임은 자신이 물어볼 플레이어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각각 P1, P2, P3 이 세 개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넣어서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1, P2, P3의 플레이어를 설정하기 위해서 setter 메소드 set P1, set P2, set P3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전체를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start game 메소드를 여기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클래스를 보죠. 플레이어 클래스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플레이어 클래스는 게스 게임이 물어봤을 때 하나의 값을 추측을 해야 되겠죠. 그 추측을 하는 메소드를 여기서 guess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guess 메소드에서 하나의 값을 추측을 하면은 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그래서 그 값을 담을 넘버라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guess 게임이 플레이어가 guess한 값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값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넘버를 가져오기 위해서 getter 메소드로 get number 메소드를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스턴스 베리어블과 메소드들을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 관계를 표시를 한다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게임 런처는 그 안에서 guess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스타트 게임을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런칭 하는 목적으로 guess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게임 런처가 guess 게임에 의존하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uess 게임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클래스들을 실제 자바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맨 처음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창이 뜨고요. 여기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우리는 guess game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겠어요. 다른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건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그 프로젝트 브라우저 창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guess game이라고 프로젝트의 이름이 보이죠. 그 안에 이제 src라는 이제 폴더가 있습니다. 이 src 폴더 안에 이제 자바 소스 파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main.java가 보이죠. 자, 이것은 이제 프로젝트 처음 생성할 때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자바 클래스고요. 우리는 이제 이 파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개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메인은 지우고요. 앞에서 우리가 설계했던 세 개의 클래스들을 먼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요, 여기 src 폴더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요,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자, 이와 같은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안에 자바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주면요, 여기서 클래스의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게임 런처라고 쓰면은 이 이름의 클래스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의 클래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래스는 이제 guess game. 자, 생성을 합니다. 또 세 번째 클래스 플레이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클래스 파일, 클래스의 소스 파일을 보면은 맨 첫 번째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방금 생성한 세 개의 클래스들을 보면은 그 안에 패키지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죠. 자, 그 이유는 이 세 개의 그 클래스들이 src 폴더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src 폴더는 자바 클래스들의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에 있는 클래스들은 그 패키지를 우리가 디폴트 패키지라고 부르고 따로 패키지명을 위에다가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로 클래스가 온 거고요. 여기서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세 개의 클래스들을 그 패키지 안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클래스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src 폴더 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메뉴를 띄우고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패키지라고 있어요. 선택을 해주면은 패키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명은 게스게임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들을 이 패키지 안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들 3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게스게임 쪽으로 해주면은 이와 같이 리팩토링 할 거냐고 물어보죠. 여기서 리팩토링을 선택을 해주면은 지금 이 3개의 클래스들이 게스게임 패키지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은요, 이 3개의 클래스들은 게스게임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클래스의 소스 파일에서 보면은 맨 첫 줄에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패키지명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인텔리J 아이디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패키지 간에 이동할 때 자동적으로 이걸 붙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클래스들을 이제 하나씩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게임 런처 클래스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런처는 메인 메소드 하나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죠.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만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는 public static void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string array 타입의 파라미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관용적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게임 런처의 메인에서는 게스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게스게임 타입의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요. 여기다가 게스게임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스게임이 3개의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플레이어를 설정하는 세터 메소드가 3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set p1 여기다 첫 번째 플레이어를 넣어야 되겠죠. 자, 플레이어 오브젝트는 자, new 플레이어를 해서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플레이어는 set p2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set p3. 자, 그리고 자, 플레이어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게임을 스타트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 스타트 게임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set p1, set p2, set p3 그리고 start game. 자, 요 세 개의 메소드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여기서 게스게임 클래스를 생성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 그 클래스를 완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게스게임 클래스 안에 이 세 개의 메소드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게스게임을 완성을 하면은 자, 이 빨간색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게임 런처에는 여기까지 하면은 구현이 끝나게 돼요. 그냥 간단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플레이어 클래스를 먼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클래스에는 인스턴스 베리어블 넘버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메소드가 있죠. 자, 먼저 넘버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넘버는 private int 정수 타입이니까 int 써주고요. 그 다음에 number 이렇게 해주면은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가 두 개가 있었죠. guess하고 getNumber. 자, guess 메소드를 먼저 보죠. guess 메소드는 이제 public 이고요. return 타입은 void입니다. 그리고 guess. 자, guess 게임 내용을 채우는 건 좀 이따 하고요. 두 번째 메소드를 이어서 쓰겠습니다. 자, public int return 타입은 int죠. 그리고 get number. 자, 됐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메소드의 이제 내용을 채워놓으면 되는데요. 자, 먼저 guess 메소드를 보면은요, guess 메소드는 임의의 한 값을
추측하는 거죠. 자, 추측한다는 거는 임의로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바에서 임의의 값을 하나 선택하는 것은 math.random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앞에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가지고 호출을 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math는 클래스입니다. math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을 써준 거고요. 그리고 바로 메소드 콜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랜덤이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입니다. 스태틱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 안에서 인스턴스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th.random을 호출을 하면은 여기서 0에서 1 사이에 하나의 실수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넘버의 값은 0에서 9 사이까지입니다. 자, 따라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0에서 9로 바꿔주기, 0에서 1 사이의 값을 0에서 9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정수니까 그 값을 이렇게 정수로 변환을 해주면 되고요. 그 결과를 넘버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uess 메소드가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get number는 이 넘버의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eturn number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 클래스가 간단히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uess game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guess game은 먼저 3개의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이 있었죠. 자, private player p1, p2, p3. 자, 그리고 p1, p2, p3의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설정하는 setter 메소드 3개가 있습니다. 자, setter 메소드는 자, 간단히 p1에 플레이어를 이렇게 어사인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setter 메소드는 자, 그 전에 플레이어가 null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null이면 return false. 자, 정상적으로 잘 세팅이 됐으면은 return true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1이 완성이 됐고요. 같은 방식으로 p2, p3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set p2는 p2에 설정을 해주고요. set p3는 플레이어를 p3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세터 메소드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메소드가 이제 start game 메소드죠. 자, 이 start game은 전체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guess 게임이 하나의 정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0에서 9 사이에 임의의 정수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값을 다른 플레이어들이 guess한 값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guess 게임 선택하는 값, 그 값을 일단 target number에 넣는 걸로 하고요. 자, 이 선택한 값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플레이어의 guess 메소드를 구현할 때 봤죠. 그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 math random 사용을 하고 곱하기 10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guess 게임이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해서 타겟 넘버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1, p2, p3에게 각각
값을 하나 guess하라고 하고 그 값을 가져와서 타겟 넘버랑 비교해 봐야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일단 P1, P2, P3에게 값을 하나씩 guess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get 넘버로 가져와서 guess P1, guess P2, guess P3 세 개의 변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값을 각각 타겟 넘버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타겟 넘버와 guess P1, P2, P3랑 각각 비교한 결과를 P1 is right, P2 is right, P3 is right에 넣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한 플레이어라도 타겟 넘버를 맞춘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그 플레이어가 위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타겟 넘버를 맞춘 플레이어가 있는지는 P1 is right, P2 is right, P3 is right 이 세 개의 불리언 변수의 값 중에 true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 중에 true가 있다면은 if은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플레이어가 타겟 넘버를 맞췄는지 출력을 해주고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을 맞춘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P1이 맞췄으면 플레이어 1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P1, P2에 대해서도 P2 is right과 P3 is right을 보고 맞춘 플레이어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그대로 나가면은 종료가 되겠죠. 자, 만일에 셋 중에 맞춘 사람이 없다면은 다시 시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값을 생각해서 맞춰 보세요.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 보면은요, if else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 메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값을 맞춰 보세요 했으면은 플레이어들에게 guess하라고 하고 그 값을 다시 읽어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위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방금 했던 이 과정들을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부문 안으로 들어와서 반복 실행을 할 때까지 여기다 루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안에 이 코드를 다 옮겨 놓겠어요. 여기 1이 아니고 true를 해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일단 지금 이 while 루프의 컨디션이 항상 true이기 때문에 guess하고 그 값을 비교하고 맞는지 체크하는 이 코드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답을 맞춘 플레이어가 나오면은 이 부분 안으로 들어와서 메시지를 출력하고 리턴하면서 게임을 끝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 게임 런처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게임 런처 메인 실행이 나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그 메시지가 여기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답을 맞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고 플레이어 2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가 안 나온 걸 보면은 루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 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가 나왔네요. 그런데 타겟 넘버가 무엇인지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guess한 값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좀 답답하죠. 자, 그래서 타겟 넘버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출력을 해주고 또
플레이어들이 개스한 값을 get 넘버로 가져온 다음에 바로 출력해서 보여주도록 고쳐보겠습니다. 네, 자, 다 고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선택한 값은 8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타겟 넘버가 8이라는 말이죠. 자, 첫 번째 시도에서는 플레이어 1이 5를, 플레이어 2가 6, 플레이어 3이 7을 선택을 했네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력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이 0,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3. 그래서 이번에도 그 타겟 넘버를 맞추지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 1이 8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건 타겟 넘버랑 같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 1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하고서 이제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게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배운 클래스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게스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는 게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값을 게스해서 게임이 진행되도록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get 넘버 부분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본다면 조금 더 재밌는 게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